오늘의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친근한 두 분이시죠.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의겸 격하게 축하한다. 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의 말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7월 거액을 빌려서 재개발 구역에 있는 25억 원짜리 복합 건물을 매입한 것을 두고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가 됐는데 흥미로운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는 이유는요. 네. 공직의 불가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직자는 청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미리 이렇게 신고를 하고 공개를 하면 어떤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재산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뭐 공개를 하기 이전에 공직자가 되기 이전에 또 많이 뭐 재산을 늘려놓고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공직자가 되고 나서는 늘릴 필요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재산도 오늘 공개가 됐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20억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신고를 했는데요. 네. 1억 3,5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이거 올해 발표한 것은 2018년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7년에 비해서 그렇게 1억 3,500만 원이 증가했다는 것이고요. 눈에 띄는 것은 말이죠. 예금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8억 6,900만 원 정도를 갖고 있고요. 김정숙 여사가 6억 좀 넘게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가 15억 정도의 예금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토지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면적이 좀 줄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는 2010년식 소렌토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어서 937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예금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이제 대통령 월급이 어느 정도 되냐면 2억 2,479만 원입니다. 2억 2,479만 원. 이거를 차곡차곡 한번 저축을 하신 모양이에요. 네. 뭐 쓴 것도 좀 있지만 그래서 재산이 좀 늘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투자 성향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김 교수님, 현 정부가 다주택자들 좀 집 좀 팔아라 이런 메시지를 많이 보내잖아요. 그런데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다주택자가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30%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전부 다 집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국토교통부는 더 아이러니하게도 10명 중에 4명이니까 40%가 다주택자였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집을 자기가 사는 집 외에는 다 팔아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포함해서 산하기관장들이 약 한 40%가 다주택자였고요. 이계호 농림축산부 장관이 가장 많은 집 5개를 가지고 있었고 박능우 장관과 강경화 장관이 3채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본인이 사는 집 외에는 다 팔으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국토부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올바른 실행을 하지 않았던 거죠. 정부가 오히려 그랬습니다. 네, 부동산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변호사님, 네. 다주택 보유자는 아니지만 김의겸 대변인이 지금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굉장히 반듯한 이미지로 상당히 그 청와대를 잘 대변해오고 또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좀 대변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그거에 비해서 좀 의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김의겸 대변인이 대변인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그 흑석동에 약 25억 되는 건물을 구입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16억 정도가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했다. 그러니까 본인 재산은 한 10억 정도 되고 뭐 지금 얘기는 대출을 10억 받았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네. 사인 간의 어떤 좀 빚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그다음에 시공사도 이제 선정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흑석동에 또 많은 빚을 내 가지고 구입을 한 것은 투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직자의 처신으로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본인은 그것은 투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여러 채 집을 산다든지 내지는 샀다가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누리는 것이 투기지. 나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투기가 아니다. 어머니도 모시고 나중에 뭐 상가도 좀 받아가지고 임대료 좀 받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내로남불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약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10억 대출로 25억 원짜리 상가를 매입했다. 이게 일반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예, 지금 뭐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은 그 부동산 가격 40%니까 10억 원 대출 받고 있는데 25억을 살려 그러면 본인 돈이 또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의 이제 퇴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간의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한 16억 정도를
그 대출을 받아서 샀고 원래 김의겸 대변인이 원래 총 재산이 14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25억짜리 건물을 포함하게 되면서 우리가 보통 재산 신고하게 될 때는 이제 자산과 그 부채와 재산을 포함하게 되면 한 46억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거기에서 뭐 부채는 빼야 되겠지만 일단 그렇게 많이 되었고 이 지역이 그 롯데 개발이 그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착공이 할 건데 그 롯데에서 그 제9지역 그 확석동 재개발 주택 지역이 확정이 된 지역이니까 참 이렇게 정부에서 한창 그 부동산을 하지 말라고 할 때입니다. 그게 2018년 5월 달이니까요. 그러니까 시기가 아주 부적절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때가 규제가 굉장히 셀 때가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에서는 본인이 사는 집 외에는 다 팔으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앞으로 노후 자금이라든지 또 이 집을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이게 73평입니다. 대지가 73평이고 그 주상복합 2층인데 아파트가 한 채 나오고 상가에서 이제 그 월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본인의 이제 노후 대비 자금으로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고 부모님도 모셔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하기 시기는 아주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김의겸 대변인이 그래서 입장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와닿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 대변이라는 것은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자리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청와대로 가면 그만둘 때까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하는 것이지 그만둘 때를 대비해 가지고 부동산을 산다? 이거는 공직자가 오히려 내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내가 나오면 뭐 할 것이 없으니까 돈을 좀 나올 때를 만들어야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답답하죠. 왜냐하면 청와대 들어가면 오히려 그런 생각보다는 하는 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직에 전념하겠다. 봉사하겠다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정말, 듭니다. 예,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거는 동료들에게도 누를 끼치는 그런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민주평화당이라든지 야당에서도 말이죠. 더군다나 상당히 정부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런 정당마저도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직자의 처신으로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론이 흘러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청와대가 지금 또 대통령이 상당히 또 좀 곤혹스러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이슈는 지금 얘기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얘기하죠.